2부에서는 탁과생 초대석을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간호학과에 이어서 마지막 탁과생 초대석 코너 게스트로는 정치외교학과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외교학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게스트분 모시고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정지호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보고 말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33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정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정치외교학과는 사실 분야는 사회과학에 속해 있지만 사실 사회과학을 떠나서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답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상대방의 답을 듣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약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상대의 그런 의견을 좀 더 존중하는, 네, 네, 많이 듣고. 네. 사실 이 정치와 외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팍 꽂히는데 정외과는 정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약간.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이제 1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7명은 정치를 생각하고 들어오고, 외교는 3명 정도를 진로로 두고 신입생 혹은 뭐 재학생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정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서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5대5. 딱 어, 교수님 성향도 뭐 정치 5, 외교 5 외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와 외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수업이 있나요? 아, 네. 네. 저 일단은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학 개론을 배우고요. 이 개론 시간은 사실 뭐 다른 탁과생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역사 수업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뭐 누가 고대 뭐 정치는 뭐가 있고 뭐 중세 정치는 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약간 정보를 얻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라고 하죠. 2학년 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제 현실 정치를 가지고, 뭐 이 국회의원은 왜 당선이 됐는가, 음. 이 국회의원의 이 정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가.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보통 뭐 합리적 선택과 민주주의라는 과목이라든가, 혹은 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3, 4학년 때 가서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미국 정치라는 음. 과목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약간 정치외교학과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딥한 과목들을 많이 네네네. 배우는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정치 외교학과 하면 아무래도 정치라는 단어에 꽂히실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자유롭게 좀 하는 편인가요? 아, 네. 자유롭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술자리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얘기를 딱 해보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쵸. 다시는 얘랑 안 해야겠다 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혹은 이 친구랑은 그래도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친구구나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네. 그러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토론을 막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많겠네요. 어, 좋게 표현하면 토론이고, 네. 네,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죠. 네, 그런 어,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뭐 이해하기 쉬우시게 뭐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런 사례를. 음, 가장 최근에 약간 있었던 미국 대선을 미국 대선. 예로 들면, 뭐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한국 언론 혹은 한국에 있는 여러 기자나 정치인들이 약간 바랬던 건지 모르겠으나 약간 실제 미국의 분위기와 다르게 해리스 후보의 약간 승리를 점쳤었는데, 저희 학생들도 해리스가 되겠지 하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되는 걸 보고 약간 너무 입맛대로 쓰는 게 아닌가? 한국 음, 기자들이 너무 바램을 기사에 약간 일기장 쓰듯이 바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적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말 그대로 근데 한국 기자기 때문에 바램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막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쓰진 않았을 거,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기사를 썼을 건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거지 하나의 약간 색깔이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어, 4일 전인가요? 언론의 그런 뭔가 그런 기사 방향성에 대한 네, 지적을 맞습니다. 네. 언론은 왜냐면 저희 문화 콘텐츠학과에서도 경험이 아, 들어야 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미국 대선 이야기까지 한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업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학생으로서 들으신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정치의 이해와 분석이라는 네. 저희 사회과학 대학 학장님이기시도 하신 문우진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제가 2학년 1학기 때 저번 학기죠. 저번 학기 때 수강을 했었는데 어, 정치와 이가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가라는 문우진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말 그대로 약간 흔히 얘기하는 왜에 대한 질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좀 그런 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대표하는가? 음, 왜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건가? 혹은 국회의원이 뽑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대표하는 사람의 그 뜻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약간 뭐랄까 조금 주어진 상황보다는 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업을 되게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그 부분이 제가 입학하기 전에 꿈꿨던 약간 정외과다운 네, 음, 그런 수업이지 않았나 해서 그거를 뽑고 싶습니다. 네. 그 정치의 그 정치 구조에 대한 네네네. 그런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 저도 사회학과 수업을 제가 좀 들었는데 최근에 네네. 거기서 토론 주제로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여성 할당제에 관한 아, 이야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뭐 비례대표에 좀 배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구조의 문제에 대한 거를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회장님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네네. 정치권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음, 구조적 문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딱 두 가지 정도를 뽑고 싶은데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저희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다른 게 저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있죠. 그쵸. 네. 부통령이 있거나 한데 저희는 뭐 일본에 있는 총리와 약간 이렇게 짬뽕된 느낌의 그런 거라서 약간 행정부의 기능이 너무 강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음, 있어서 그런 구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음, 또 하나는 선거 구조에 대한 건데 선거 구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가 저희가 300석 중에 저번 총선 기준으로 47석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47석이 너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줄어도 되지 않나. 오히려 보통 비례대표가.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음, 비례성을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례대표 그 순번 매기는 게 약간 올바르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어, 처음에는 대통령제에 관한 네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적 문제,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문제. 그러면 대통령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구조는 미국 같은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같은 구조, 네. 그러니까 총리의 존재가 굳이 필요한가? 네, 그냥 대통령과 네. 부통령 같은 그런 네네네. 구조적. 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건데 네네. 이 비례대표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253개, 그러니까 300총 국회의원 300석 중에 253석은 이제 지역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게 지역구 의석수를 가져가는 법이고 나머지 47석은 사람한테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한테 투표를 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비례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20%, 30%, 50% 순서대로 의석을 나눠준다던가 라는 거라서 그 사람의 후보자 자격을 보고 뽑는다기보다는 그 당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를 보고 뽑는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반장선거랑은 다른 그런 방향의 투표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약간 왜 이 사람 이름만 뽑는 게 아니고 당에 투표를 하지?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기 당에다 투표하는 게 비례대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총선을 투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표지가 두 장이었죠. 네네. 지역구 의원 하나랑 당 긴 거 투표용지. 그게 맞습니다. 비례대표 뽑는 용지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외교학과만의 특색이 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음, 저희 학과의 특성은 일단 높은 투표율, 아, 학생의 선거에 있어서 높은 투표율을 저희 학과에답게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교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다른 학과도 물론 중요시 하시겠지만 꽤나 크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약간 의례적으로 모든 행사를 교수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무조건 연락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추고 가셔도 좋을 만큼 교수님이랑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서 교수님이랑 등산을 가기도 하고 뭐 교수님들 회식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정치외과 자랑으로는 교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의 관계. 네. 교수님과 등산도 가세요? 네. 학기에 한 번. 학기에 한 네, 번. 네, 가곤 합니다. 저희 학과는 교수님과 등산까지는 가지 않는데 네. 굉장히 돈독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외과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노래를 골라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른 노래는 크러쉬의 가끔인데 저희 사실 노래를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는 길에 좀 듣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즉석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날씨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서 크러쉬의 가끔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과 회장님이 선곡하신 크러쉬의 가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냥 말하고 싶어서 2부 탁과생 초대석 코너 정지호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정치외교학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학생회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임기가 곧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학생회장으로서 성과나 아쉬웠던 점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라고 하면은 제가 임기 초반에 생각했던 성과는 약간 학과 학생에 조금 국한되지 말자. 저의 목표였어서 제가 비록 지금 학년이 낮고 2학년이지만 작년에 제가 1학년 때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의 경험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약간 조금 이런 것까지도 되는구나. 혹은 생각보다 아주대학교 교직원분들이나 혹은 뭐 교수진 분들이나 혹은 뭐 학생들도 의지가 있으면 우호적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어서 학과 학생으로서 국한되지 말자라고 해서 사실 욕심이었기도 했지만 공약들을 조금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견학을 자주 가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뭐 학과 차원에서 견학도 많이 갔었고 혹은 뭐 회의도 약간 정기 회의를 다른 단과대처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기 회의를 해보기도 하고 혹은 뭐 약간 이제 다른 학과랑 교류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학과를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었어서 그런 거는 제가 올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과인 것 같고 아쉬운 부분, 저한테 아쉬운 부분이죠. 저한테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런 약간 목표를 높게 잡고 간 과정에 있어서 느낀 게 약간 나의 욕심이 다른 사람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진 않구나. 확실하게 이건 내 욕심이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닫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감 학생회 일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뭐 부학생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좋게 말하면 배웠던 거고 친구들한테 조금 힘든 경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의 리더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다들 도와주는데 이제 그 과정이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근데 뭐 많은 걸 하셨어가지고 훌륭한 회장님으로 남지 않을까 기억을 하고요. 유민 이제 올해까지 회장 임기 끝나시면 휴학을 이제 군대를 가신다고 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쉬는 시간에 네네. 이제 회장 임기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근데 제가 군입 때 날짜가 영장이 나왔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영장이 나와서 2024년 12월 30일에 입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루 정도는 약간의 애교죠. 네. 하루 정도는 애교로 봐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히 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로 입대하십니까? 저는 이제 포항 해병대로 입대를 하게 돼서 아직 뭐 입대하기 전이라 체감은 잘 안 되지만 해병대는 기수제여서 1313기로 제가 입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학교 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병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 제일 큰 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아버지가 해병대를 하셔서 그거에 영향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약간 좀 제가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1, 2, 3호를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히 잘 네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다시 학과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정치외교학과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지만 학과 소학회에서 하는 거라 제가 좀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재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 그리 평화롭지 않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대표해서 현 정치권에 이 바라는 점이 딱 있다. 당당하게 한번 요구를 한번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나? 예. 당당하게. 지적을 딱 날카롭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사실 저는 나이가 차서 저번 대선 때 투표를 실제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누구를 찍든 누가 당선이 되시든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봤던 거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어, 사람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용인술이라고 했나요? 무슨 뭐 옛날 말이었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넣는 게 저는 사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뭐 리더의 누구 어떤 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회를 예를 들어도 뭐 기획국이 있으면 기획국에 맞는 인원을 넣어야 하고, 뭐 복지국이면 뭐 간식 사업,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학교 앞 맛집을 많이 하는 친구가 간식 사업을 주도하면 좋은 것처럼, 대통령도 약간 그 사람의 후보자 자격, 뭐 그게 약간 도덕성이 됐든 아니면 도덕성이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확실한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걸 약간 그럴 때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용인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는다기보다는 사람을 넣고 좀 부서를 맞추는 듯한 느낌을 뭐 지울 수는 없어서, 뭐 아직 중반이고 임기가 많이 남고 하셨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름 용기 내어 말해봅니다. 네. 정치권에 지적을 해달라 하셨는데 네네. 곧바로 대통령에게 네네네. 지적을 좀 하신 면이 있긴 네네. 하십니다만, 맞아요. 인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최근에 느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치셔서 좀 그 역할에 좀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단행해 달라라는 그런 우리 정치외교학과 회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뭐 그쪽 뭐 우리 용산도 용산이지만 뭐 이제 여의도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네네. 분명히 그분들께서도 조금 뭔가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여의도 국회 쪽으로도 한번. 음, 어, 참 이렇게 제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네. 라디오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으나 네. 평소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한숨을 네. 한번 쉬고, 사실 저는 여의도도 물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약간 진행자님의 의도와 다른 답변일 수 있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은 건 국민이란 말이에요. 네.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라서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저 사람이 싫으면 안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나온 걸 어떡하냐, 후보로 나온 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일단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뽑아진 사람들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힌 건 아니잖아요. 그 태도 자체를 국민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가져가야 300석 중에 한 석이라도 두 석이라도 나아지고 옆 동네는 야 이번에 저 사람들이 용기 내어 투표를 해서 아예 뭐 이 듣도 못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조금 깨끗한 여의도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제가 만약 국회의원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솔직히 입에 발린 말 해서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그렇죠. 돈 많이 주고 한 달에 가져가는 월급이 돈 많이 얼마인데. 주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하면 다 뽑아주는데. 그래서 그러는 약간 여의도의 문제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국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정치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제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정외과를 중심으로 이 정치의 이야기들이 뭔가 좀 어렵지만은 않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되게 오늘 들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최종 꿈은 사실 저도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뭐 정치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 업계란 표현이 맞나요? 정치 쪽에서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게 일단은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졸업하고 정치 쪽으로 나아가 보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다. 아, 그럼 나중에 TV에서 이렇게 볼 수 아, 있는 건가요? 아, 오늘 라디오를 뭔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시사 프로그램에 왜 평론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우, 확실히 이 핫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우리 아주대 재학생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오늘 부족하게 답변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요 영상이 나간다면 저를 알아봐 주시면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임기 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학생의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저희가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저희가 11월 29일에 뭐 정치 외교인의 밤 행사를 해요. 다른 학과가 하는 것처럼 그때 연말 행사처럼 진행을 해서 그거 끝까지 잘 으쌰으쌰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꼭 TV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제가 만나 뵙기를 기대해서 저도 그러면 정계 아는 인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 어디 요직에 가신다게 된다면 저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까지 정지호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